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이 투자하는 남자 부가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신도시 상가는 분양받으면 안 된다. 또는 신도시 분양상가를 사라고 나한테 권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저도 예전에 상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막연히 그렇다 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마곡, 위례, 동탄, 광교 등 이런 신도시 상가에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을 다 갔다 와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공실만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존 유튜브 영상 이제 판교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링크가 위에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제가 설명드린 게 너무 두루뭉실하죠. 그럼 실제 살아있는 마곡에 있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얼마짜리다, 요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물건입니다. 마곡동에 있는 1층 구분 상가고요. 건물 면적, 전용 면적 기준으로 14.76평이고 감정가는 16억 3천이었습니다. 현재 10억 4,300까지 유찰된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 마곡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대로변 1층 상가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메가커피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점도 있고요. 네, 여기가 해당 물건지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양평 해장국이고요. 지금 공실도 조금 보이고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런 퀸즈파크 10이라는 전체 큰 빌딩의 1층에 있는 상가고요. 현재는 해장국집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5호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임차 현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곡은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곡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3만 명의 직장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물건은 여기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테두리 쳐져 있는 데가 지금 북쪽 상권인데 여기가 매우 강합니다. 남쪽은 전체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고요. 반면에 북쪽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북쪽이 크니까 북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북쪽이 더 셉니다. 발산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선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동선 길목에 있는 여기 빨간색 테두리 이 상권이, 북쪽 상권이 굉장히 강하고요. 임대료도 셉니다. 네, 북쪽 상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장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공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업종들이 식당, 술집 등이 전부 다 입점해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가보면 더 활기찬 모습 등이 느껴지실 겁니다. 반면에 이 남쪽은요, 일단 여기 검은색 점선으로 된 이게 공항대로인데, 이 공항대로가 왕복 8차선입니다. 요걸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사실상 좀 단절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굳이 남쪽을 넘어올 이유가 없어요. 또 왕복 8차선이라는 거대한 약간의 장벽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웬만한 건 다 있기 때문에 남쪽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는 직장인들은 북쪽이 아무래도 상권이 더 좋다 보니까 북쪽으로 넘어갈 유인은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훨씬 약합니다. 예, 남쪽 상권의 모습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지 인근이고요. 보시다시피 공실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북쪽 상권에서는 사실 볼 수 없었던 공실이 남쪽 상권에는 곳곳에 공실이 보입니다. 그 유동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남쪽 상권 경매 물건이 있는 데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 테두리에서
보시면 되는데, 경매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근데 남쪽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남쪽에 이렇게 아파트 세대수가 있습니다. 1270세대, 1171세대 두 개 합치면 약 한 240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세대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마곡역 주출입구에서 보면은 주 동선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 경매물건 쪽으로는 지나가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전체 2400세대의 아파트 세대수도 사실상 물론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주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큰 혜택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 북쪽 상권이 남쪽보다 훨씬 강하고요. 임대료도 북쪽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 식당 기준으로 봤을 때 1층 전용 면적당 평당 한 20만원 초중반이고요. 남쪽은 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공실이 거의 없고요. 남쪽은 공실이 중간중간 덜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권리 분석 보시면 근저당이 2019년 8월 7일 우리은행에서 9억 8,400만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걸 포함한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인수할 권리 하나도 없죠? 깨끗해졌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4월 27일이고요. 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8월 7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빨라요. 이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문제 없죠? 권리 분석 이렇게 끝났습니다. 깨끗한 물건 되겠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임대 시세를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여기가 노란색으로 된 게 지금 물건지고요. 옆에 보시면은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이 물건이 이제 평당 임대료가 이제 38만 8천원, 그 다음에 맞춰진 데는 23만원, 22만원이고, 공실 24만원, 24만원, 32만원, 30만원, 맞춰진 데 24만원, 24만원, 27만원, 19만원, 18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실인 것들은 거의 30만원대 육박하는 임대료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실이겠죠. 맞춰진 데는 20만원 초반에서 낮으면 19만원, 18만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지, 양평해장국 이 물건지는 과연 적정 임대료가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의 평당 임대료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분양가로 인해서 임대인이 평당 임대료를 낮출 수 없고 낮출 마음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대출이자랑 그다음에 관리비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낮출 거예요. 낮춰서 맞출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제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습니다. 분양을 받으셨죠. 거래가액이 15억 700입니다. 전용 면적당 보면 1억이 넘어요. 판교 거기가 1억 3천이었죠. 여기도 이제 1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거래가 15억짜리를 기준으로 수익률 4%를 맞추면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를 세팅해야 되냐면 1억에 467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거의 31만 6천 원에 맞춰야지 수익률 4%가 겨우 나오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물건은 평당 31만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보면 공시 상가들의 평당 임대료가 왜 높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야지 임대인들이 그나마 수익률 뭐 3. 몇 %, 4%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높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춰지죠. 그렇게 계속 공시가 나오는 겁니다. 즉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임차 맞춰진 상가들의 경우 평당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것도 입지에 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쪽 상권 같은 경우 지금 20만 초중반으로 좀 맞춰져 있거든요. 북쪽보다 남쪽은 훨씬 약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추후 더 떨어질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세 임대료는 결국은 임차인의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적정 임대료는 평당 약 한 17만원 해서 3,250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로 봤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50만원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 4%일 때는 7억 8천만원, 수익률 4.5%면 7억, 수익률 5%면 6억 3천, 수익률 5.5%면 5억 8천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감정가는 16억 3천이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0억 4천.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얼마에 사는 게 맞을까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예요. 그렇다면 예적금 금리는 3.5%에서 뭐 3.6%에서 4% 그 정도 예적금이 되겠죠. 그러면 상가 수익률은 그보다는 높아야지 사람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3.5%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층 상가는 최소한 수익률 5%는 맞춰야지
거래가 될 겁니다. 5%에 만약 매도된다면 그것도 엄청 잘한 거죠, 사실. 그래서 5% 기준으로 보면은 보세요. 6억 3천입니다. 6억 3천.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15억 7백이었습니다.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2백이었고요. 실제 가치는 6억 3천입니다. 평당 4,268만 원이죠. 즉 실제 가치보다 분양가는 2.39배 비싸게 분양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9억 원 정도 비싸게 분양이 됐고 그걸 사셨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물건을 사실 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물건의 현재 기준 수익률 5%로 맞췄을 때 적정 가치는 6억 3천입니다. 분양가는 15억이었지만 실제는 6억 3천입니다. 식당으로 맞춰진 데는 평당 전용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어가면 버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20만 원대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거든요. 20만 원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정 가치를 환산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